자, 장마로 비도 많이 왔고, 이제는 뭐 장마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죠? 잘 지내고 있죠? 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법은 오직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 환경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환경도 있었죠. 사실 전쟁, 6.25 때만 해도요, 그 전쟁 와중에서도 학교를 열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지금같이 좀 편안한 학교는 아니었지만은, 저희 부산 피난 시절에 거기에 가건물이나 천막을 쳐놓고 대학생들까지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경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젊은이로서 학생이면은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너무 코로나19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또 어차피 밖에도 잘 못 나가는 환경이니까 공부를 우리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2장 원가의 개념 및 분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가 회계와 관리 회계의 이제 분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선 원가라는 것이 뭐냐? 원가라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가에는 많은 종류의 원가 개념이 있고요. 또 비용과 같이 생각할 때 원가와 비용이 같은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어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또 용어를 비용 또는 원가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또 비용과 손실 개념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산 원가와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가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회계원리를 배울 때 제품이라는 개념에 관해서는 또는 제품 생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자세히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 소위 재무회계 또는 회계원리에서 다루는 분야 중에서 제품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원가 회계나 또는 관리 회계의 분야에서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원가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T자로 그려보면은 왼쪽에 자산이 있죠. 또 이것을 총계정원장 그려놓고 보면은 T자로 쭉 그려놓고 보면은 왼쪽에 자산과 비용이 왼쪽 분야에 있고, 그죠? 차변이요.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있어요. 그죠? 부채, 자본, 수익. 근데 차변에 있는 자산과 비용은 이게 이렇게 구분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자산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미래 사용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미래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되면 이건 자산이고요. 미래 효익이 없이 이미 그 자산의 가치가, 그 재화의 가치가 다 써버려서 미래는 효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자산과 비용은 발생 행태는 비슷해요. 자, 우리가 TV를 한 대 샀다 하면은 TV 한 대에 상당하는 돈을 주고 내가 TV를 획득하는 거죠. 근데 이 TV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볼 가치가 있죠. TV를 보면서 뭐예요? 재미도 느끼고 또는 정보도 얻고 이런 것을 용역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래 용역. 근데 만약에 커피를 한 잔 사서 마셨다. 아니면 짜장면을 사 먹었다. 그럼 어떻게 돈 쓰고 나서 먹는 순간 끝이죠. 앞으로 무슨 효익을 갖다 줘? 뭐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따져보면 그것이 소화가 돼서 뭐 영양소를 공급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뭐 이렇게는 되겠지만은 그건 조금 추상적이고 그죠? 형태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산과 비용 그 어간에 원가라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앞서 관리회계나 원가회계는 제품 생산에 관련된 회계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럼 제품 생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제품 생산하면은 생산하는 곳이 있죠. 보통 그걸 공장이라 그래요. 공장. 그 공장에서 제품 생산 과정에 발생되는 프로세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관리회계나 원가회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장 견학도 다녀보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간단히 생각하면은 식당에서의 음식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 과정도 하나의 제품 생산 과정이에요. 자, 그건 좀 구체적으로 좀 이따 들여다보기로 하고,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것은 이제 복습 과정과 같이, 한번 회계 목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목적이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용한 경제적 정보죠. 정보 이용자, 이건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다 있죠. 의사결정에 도움, 이거는 뭐예요? 경제적 의사결정. 자, 외부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재무 상태와 기간의 이익, 소위 이건 뭐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외부 정보자의 대표적인 것이 뭐 주주, 그죠? 은행, 정부, 투자자 뭐 이런 사람들이죠.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결국은 뭐예요? 기업의 경영자죠. 관리자. 그러니까 계획 수립, 통제 및 업적 평가, 특수한 의사결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겠죠. 즉 재고자산에 대한 정보, 매출 원가 산정, 실제 원가 정보, 표준 원가 정보, 변동비와 고정비의 구분 등에 대한 다양한 원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자, 요것은 그냥 뭐 이렇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부분들입니다. 원가의 개념, 어떤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 감수되어야 하는 경제적 희생 또는 사용된 자원이나 용역을 경제적 가치로 표현한 금액이다. 이것이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원가의 개념을 아주 잘 표현한 겁니다.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써버리는 개념 같은 건 같아요. 그러니까 비용과 비슷해요. 그러나 뭔가 재화나 용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거나 이건 뭐 노동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된 자원이나 용역 그것을 우리가 원가라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옷을 생산할 경우 어떤 원가가 발생할까? 옷. 제일 간단히 생각하면 옷이 뭐예요? 이런 의류, 원료 천이 필요하겠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내서 바느질을 하고 뭐 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소위 재단실이나 이 가공하는 공장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죠? 이 옷뿐만 아니라 무슨 가방, TV, 냉장고, 뭐 반도체 칩, 또는 자동차, 선박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원가의 발생 요소들이 또는 원재료들도 상당히 다양하고
원가를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들도 좀 다양하겠죠. 많은 다양한 원가 리소스들이 필요하다. 원가가 최종적으로 집계되는 대상을 우리가 원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제품의 원가 또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원가 이건 뭐 특수의사결정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 투입되는 모든 자원의 양 이런 것들을 원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